네, 이어서 하겠습니다. 제가 슬라이드를 급하게 막 만들었는데, 소개할 내용은 처음에는 언뜻 좀 이해가 안 돼요, 이게. 그래가지고 약간의 인트로가 필요할 것 같아갖고, 제가 이제 정말 간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일단 개는 생성 모형의 일종이고, 여러분들이 아마 접해봤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진에 피카소 풍이 입혀져서 뭐 나온 그림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많이 봤을 겁니다. 아니면은 뭐 트럼프가 나와갖고 뭐 이상한 소리 하고 막 그런 가짜 영상 같은 것도 그 유튜브나 이제 다른 채널을 통해 가지고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거를 만드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가짜 이미지나 아니면 이제 가짜 영상 뭐 이런 거를 만드는데 진짜처럼 만들어요. 그러니까 되게 그럴듯하게 그러한 기술입니다. 이름은 겐이고 그 처음에는 뭐 겐이라고도 있고 간이라고도 있고 둘 다 읽었는데 요즘은 겐이라고 많이 읽는 것 같아요. 저자는 이안 구펠로입니다. 이름이 좋은 친구예요. 되게 특이한데 어, 엄청난 천재입니다. 그 지금은 구글에 입사했다가 지금은 애플로 옮긴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옮긴 지 한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어, 지도 교수가 요수아 벤조인데 요수아 벤조는 제가 첫 시간에 언급한 적이 있었죠. 시아노로 만든 이제 딥러닝의 거장 중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천재인데 지도 교수도 되게 유명한 사람이고 그냥 엄청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실. 제가 이거 작년에 강의하는데 노트를 그대로 갖고 왔거든요. 작년에 제가 한 11월쯤 강의를 했는데 그때 이제 3만 8천 번 인용됐다. 이거 엄청난 논문이다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조사를 해보니까 4만 8천 번으로 만 번이 늘었습니다. 어, 이 인용 횟수가 만 번이 넘는 거는 교과서에 나오는 논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정석처럼 굳어진 뭐 통계학으로 치면 EM 알고리즘 거의 그 정도 급입니다. 그런데 4만 번이 넘었다는 건 진짜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1년 사이에 만 번이 늘었습니다. 르큰이 평가하기에는 최근 10년 동안 가장 혁신적인 아이디어라고 했습니다. 르큰이 누구냐? 그러니까 제가 딥러닝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 4명을 쓸 때 제일 앞에 썼던 사람입니다. 그 거의 이러한 붐을 일으켰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게 2014년에 이러한 언급을 했는데 2014년이면은 2012년에 CNN이 이제 이미지에서 우승을 하고 엄청나게 막 이제 전 세계로 충격에 빠뜨렸던 그 해인데 CNN은 이제 온데간데 없고 CNN은 이제 르큰이랑 르큰 제자가 거의 만들었거든요. 오히려 겐을 가장 혁신적인 아이디어라고 꼽을 정도로 어, 이게 엄청나게 진짜 유명한 논문이에요. 생성 모형에 대한 설명인데, 생성 모형에 대한 내용인데, 일단 생성 모형이 뭔지 모르겠죠? 어, 이 사람도 유명한 사람이죠. 리처드 파인만. 오늘 유명한 사람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리처드 파인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만들 수 없으면 이해하지 못한 거다. 이러한 이제 말을 했는데, 이거를 제가 쉬운 설명이라고 한 이유가, 이렇게 좀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거를 제가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은 좀 식을 설명하면 이해하기 어려우실 것 같아갖고, 일단은 느낌만 기억을 하세요. 그러니까 만들 수 없으면은 이해하지 못한 거다라고 리처드 파인만이 이제 말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미지 분석 같은 거 할 때 내가 이거 개하고 고양이하고 우리 첫 시간에 한 거, 개하고 고양이 이미지가 있으면은 이거를 그냥 이미지를 해석을 해갖고 개인지 고양이인지 판단을 하는 모형을 세웠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나는 개하고 고양이를 사진을 보고 구분을 할 수 있어. 근데 내가 어떻게 구분하는지는 잘 모르죠. 진짜 뭐 수염 조금만 보고 할 수도 있고 뭘로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나 개하고 고양이하고 구분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랑 나 개하고 고양이 그릴 수 있어 라고 말하는 사람이랑 있으면은 개하고 고양이를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냥 사진을 그냥 계속 드로잉 할 수 있으면은 그 사람이 이제 개하고 고양이도 구분 잘할 것 같죠. 느낌상. 그러니까 내가 이게 사진만 딱 보고 요게 개네, 요게 고양이네, 요거하고 그 다음에 내가 개하고 고양이를 실제로 만들 수 있는 거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직관적으로 들죠.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들죠 이렇게 설명하기 좀 이제 어려워가지고 제가 이거를 인용을 한 건데 말빨에 딸리면 인용을 하면 됩니다. 유명한 사람. 하여튼 리처드 파인만도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원래 만들 수 있는 게 좀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인공지능이 이미지를 진짜 이해한 게 맞으면 이미지를 만들 수도 있어야 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이미지를 만들어 보자 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이게 말 같지도 않게 성공을 합니다. 뭐 분류하는 것도 되게 어려워 보이는데 만드는 것도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이미지가 컴퓨터가 합성한 이미지입니다. 뭐 이런 식의 설명을 아마 다른 데서도 엄청 많이 듣고 이거는 제가 그냥 위키에서 긁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 사람인데 얼핏 봐갖고 내 여자친구가 이러면은 뭐 아니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겠지. 근데 일단 이게 실존하는 인물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뭔가 이제 연예인 사진을 갖고 왔다던가 이렇게 속일 수가 있다는 거죠. 응용 분야는 진짜 많아요. 어, 요거 한 번만 아마 엄청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냥 그 뭐 인스타나 이런 데도 짤로 막 돌아다녀가지고 없나? 없어졌나?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잘 안 보이네. 그러니까 뭐 그 아마 이제 뭐 말하는지 알 것 같은데 어떤 사진을 갖다 놓고 이 사진을 걔네를 이용하면은 피카소가 그린 화풍으로 막 사진이 막 쑥쑥쑥 변하고 이제 그러한 영상이었는데 이상하다. 있었는데 이거 저번 학기만 해도 있었던 것 같은데. 음, 다시 다른 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그 뭐 원래 있던 이미지에 다른 스타일의 화풍이 더 씌워지는 거 말고 그 저해상도 이미지가 있어요. 근데 저해상도 이미지가 있는데 그거를 고해상도로 바꾸려면은 픽셀이 비어 있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비어 있는 부분을 겐으로 적당히 채워줍니다. 그러면은 안 좋은 해상도가 좋은 해상도로 바뀌게 되겠죠. 이런 기술을 이제 슈퍼 레졸루션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뭐 옛날에 우리가 좋아했던 가수의 영상이 있는데 좀 이상해. 너무 저화질이야. 근데 이거를 겐으로 만들어 갖고 뭐 이런 이미지도 그냥 만드는데 약간의 이제 스케치만 해주면은 이제 그 내가 좋아하는 인물의 그러한 영상들이 4K 뭐 이런 거로 이제 복원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요러한 응용 예제도 봤던 것 같아요. 그 뭐 여기 썼나? 아 여기 썼구나. 그러니까 그 1920년대 서울의 뭐 한 모습 그래갖고 뭐 종로에서 막 뭐 팔고 있고 생선 팔고 있고 뭐 그런 게 있으면은 그게 이제 칼라로 입혀진다든가 이러한 식의 응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요것도 이제 많이 알고 있는 예제죠. 그 원래는 이제 딥페이크 때문에 많이 유명해졌는데 이제 특정 연예인이 이제 그 연예인이 포르노를 찍은 적이 없는데 가짜로 이제 그거를 찍은 것처럼 가짜 영상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트럼프가 뭐 어디에를 뭐 날려버리겠다. 그 사람의 이제 인격이나 그런 거로 봐서 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잖아요. 이제 그러면은 가짜 뉴스나 뭐 협박이나 뭐 이런 거에도 되게 응용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진짜 이제 그 하이테크로 악용을 한다면은 갑자기 이제 전화가 왔고 딱 받았는데 어 저희 어머니 목소리로 막 내가 뭐 이제 급하게 뭐가 이제 돈이 필요한데 얼마로 이제 보내달라 뭐 이럴 수도 있는 거고 게임 영상 같은 것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거를 이제 일일이 그래픽 작업을 하는 것보다 컴퓨터가 이제 딱 만들어서 이제 뿌려줄 수도 있으니까 뭐 등등등등 응용 분야가 진짜 많습니다. 이거는 어, 넘어가고 그럼 이거를 생성 모양이란 뭐냐?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문점이 그 왜 이거 지금까지 안 했지? 하는 의문점이 들죠. 지금까지 안 한 이유가 있어요. 어, 베프닉이라는 사람인데 오늘 천재들 되게 많이 나옵니다. 이 사람도 천재죠. 이 사람이 SVM이라는 거를 만들었는데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서포트 벡터 머신. 요 SVM이 CNN이 나오기 전에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딥러닝을 뭐 조금 공부하신 분이 뭐
암흑기가 몇 번 있었다 이런 거를 아마 어디서 이제 들으셨을 텐데 SVM이 이제 딥러닝의 암흑기를 한번 주도했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복잡하게 모형 세갖고 하냐. 나는 이제 수학적으로 간단하게 SVM으로 하니까 액큐러시가 뭐 한 80 정도 나온다. 뭐 86, 7 정도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하니까 그 딥러닝 뭐 CNN 이런 거는 이제 그때 당시 알고리즘 발전하지 않았고 느리고 그래가지고 GPU도 없고 느리고 성능도 안 좋으니까 사람들이 연구를 안 했겠죠. 이 사람은 그 되게 실용적이고 그 효율적인 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는데 오타가 있네. 1년 된 오타네 이게. 그 제한된 정보 갖고 어떤 문제를 풀 때, 그러니까 뭐 가정에서 원래 문제보다는 그거보다 더 어려운 문제, 일반적인 문제를 풀지 말고 가능하면 쉽게 문제를 만들어 풀어라고 이렇게 했는데 쉬운 말로 하면은 그 이미지를 이제 진정으로 이해하는 게 뭐냐? 그러니까 이미지를 누가 분류할 수 있는 애가 있고 생성할 수 있는 애가 있다고 했을 때 생성하는 애가 되게 잘 이해하는 거 아니냐? 그거는 맞아. 그게 더 어려운 일은 많은데 우리는 하트 이미지를 분류할 거잖아. 이미지를 분류할 건데 왜 생성하는 애를 만들어? 이게 더 잘 이해하든 말든 그냥 분류만 잘하면 되지. 그러니까 왜 더 어려운 문제로 바꿔서 푸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부인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요거를 좀 더 이제 수학적으로 설명하면은 수학적이 아니고 통계적으로 설명하면은 이미지가 이제 X라고 볼 수 있죠. 자료 X가 주어졌을 때 Y를 우리가 맞추는 일에 관심 있는 건데 요거는 이제 궁극적으로 기본 X, 그러니까 X가 기본되었을 때 Y의 분포를 알면은 끝나요. 얘만 알면은 여기 익스펙테이션을 취하면은 그게 Y 해시 될 테니까, 그렇죠? 결국에는 기본 X가 있을 때 Y에 대한 분포를 우리가 알고 싶은 건데 이미지는 X하고 Y를 그냥 동시에 관심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X가 있고 Y도 있으면은 이 고양이 이미지면은 이미지하고 콤마 고양이 이거 두 개를 그냥 동시에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어, 표현을 하면 통계적으로 표현하면 얘하고 얘에 관심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식별 모형이라고 그러고 요런 거를 요거를 식별 모형, 요거를 생성 모형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게 왜 더 어렵냐? 그 약간의 식을 정리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는데 잘 모르겠고 얘하고 얘만 봅시다. 그러면은 얘를 알면은 얘를 계산할 수 있죠. 왜냐하면 얘를 안다고 했으니까 서메이션 취하면은 그래서 얘하고 계산을 하면은 얘가 된대요. 그러니까 얘를 알면은 얘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얘를 안다고 해서 얘를 알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요 수식에 의해 가지고 얘만 알면은 얘를 알 수 있고 얘를 안다고 해서 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걸 아는 게 더 어려운 일이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식별 모형이 생성 모형보다 더 쉬운 일입니다. 그래서 연구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은 이미지를 생성하는 거는 어플리케이션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지를 보고 뭐 개인지 고양이 판단을 한다고 했을 때, 그 기술이 있다고 했을 때 적용할 수 있는 분야는 되게 많은데, 뭐 그림 그려갖고 뭐 할래? 피카소 될래? 약간 좀 이런 느낌? 그러니까 그 공대생들이 이제 접근하면 거의 그런 식이죠. 효율을 따지고 그거에서 뭐 할 건데. 그러니까 그 기술을 가지고 우리 인간을 어떠한 방식으로 이렇게 할 수 있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없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잘하면은 좀 더 이제 정확하게 이미지를 이해하고 식별하는 모형을 만들 수가 있어 라고 주장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럴 거면은 그냥 식별 모형을 만들어 왜 생성 모형을 만들어 이렇게 이제 된 거죠. 그러니까 식별 모형만 하면 되는데 생성 모형을 굳이 만들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사람들이 연구를 많이 안 했습니다. 근데 그게 그냥 이제 이항구 펠로가 이거를 제안하고 나니까 응용 분야가 엄청나게 많아졌죠. 그러니까 그 제가 방금 그 예시로 보여줬던 사례가 사실 그 학자들이나 그러한 사람들이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예제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이 잘 안 돼요. 얼마 전에 가장 최근에 봤던 응용이 그 송혜 선생님이라고 있습니다. 전국 노래자랑을 진행하셨던 분인데 얼마 전에 돌아가셨어요. 저번 학기
제가 수업할 때쯤에 돌아가셨던 것 같은데 끝날 때쯤인가? 이제 그 유언장이 있었습니다. 유언장이 있었고 이제 국민 여러분들에게 되게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아서 감사했다. 이게 이러한 유언장이었는데 그거를 송혜 선생님이 이제 살아생전 목소리로 그 유언장을 읽는 거를 겐으로 만들어서 영상이 나오더라고요. 한 이틀 정도 유튜브에 이제 많이 나왔었는데 그런 식으로 응용을 할 수도 있죠. 이제 그런 거는 그 기업이나 교수가 좀 생각하기 힘들죠. 그래서 연구를 많이 안 했습니다. 아무튼 네. 원리가 뭐냐면은 그 겐도 이제 생성 모형이 일종인데 원리가 그 경찰이랑 미조집행범이 서로 막 선의의 경쟁 같은 거를 하면서 발전하는 모형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너무 애매하게 나왔어요. 걔네 원리는 이거는 어차피 요거를 한번 보고 알고리즘을 보는 게 나을 것 같았고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요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마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